추석 연휴가 끝나갈 무렵인 2016년 9월 16일 밤 10시경 경주 안강 파출소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추석 연휴에 고향 집으로 온다던 여동생이 연휴가 끝나가도록 집으로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를 않는다며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지 확인을 부탁하는 언니의 전화였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람은 경주시 안강읍에 살고 있던 44세 여성 유모 씨였습니다. 곧바로 유 씨 집을 찾아간 경찰. 유 씨는 여전히 집에 없었고 집안은 깨끗이 청소가 된 것 외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이나 극단적 선택에 징후가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 씨의 언니도 동생이 평소 대인관계가 원만했고 최근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절대 가출이나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에 의한 실종으로 간주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 씨의 최근 행적부터 차근차근 추적하던 경찰은 유 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5명의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특정된 용의자들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던 중 한 남성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경주시 안강읍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39세 손모 씨였습니다. 손 씨는 10여 년 전 특수 강도 강간 등 의죄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경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돼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출소 후 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소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2014년경 출소한 손 씨는 2015년 7월 경주시 안강읍의 모 다방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 씨는 이 다방에서 실종되기 전 약 3개월간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 씨가 실종되기 직전 손 씨의 차량이 유 씨 집을 자주 오가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되면서 경찰은 손 씨를 유 씨 실종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곧바로 손 씨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 경찰. 하지만 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 씨가 실종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CCTV에 포착된 사실에 대해서도 최근 일을 그만둔 유 씨에게 다시 일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찾아갔던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감시를 받는 상태인데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냐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되는 손 씨였지만 경찰은 CCTV에 포착된 모습 외에는 손 씨로부터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일단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손 씨 외에 특정된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지만 여전히 실종된 유 씨에 대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유 씨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런데 경찰 조사가 한참 진행 중이던 10월 2일 오후 3시경 경주경찰서로 뜻밖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로 경주 지역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관리하던 경주보호관찰소의 한보호 관찰관으로부터의 연락이었습니다. 보호 관찰관은 오후 2시경 손 씨의 전자발찌 신호가 경주의 한 논밭 인근에서 끊겼다며 손 씨의 도주 사실을 전했습니다. 10월 2일 날 오후 2시 44분경에 위지추적 저항관제센터에서 감원금 이탈 정보가 발생했습니다. 의무승적 도주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마지막 신호가 잡힌 장소로 출동했고 인근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손 씨가 끊고 간 전자발찌를 찾아냈습니다. 유 씨 실종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가운데 갑작스레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손 씨. 이때부터 경찰은 손 씨를 유 씨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간주하고 본격적인 추적에 나섭니다. 그런데 손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경주 일대에서는 실종된 유 씨와 손 씨에 대한 괴소문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실종된 유 씨가 이미 손 씨에게 살해당했고 안강 칠평천에서 시신이 토막난 상태로 발견됐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안 그래도 저 산에 가시는 분들도 못 가고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 무서워서 못 한다고. 경찰은 손 씨가 정말로 유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건지 소문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소문을 접한 손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0월 5일 20일시경 유 씨가 토막 살해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모 인터넷 카페에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글을 올린 뒤 다음 날인 10월 6일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서둘러 손 씨 검거에 나섰습니다.
다행히도 용의자 손 씨는 공개 수사로 전환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인근 포항에서 검거됐습니다. 당시 한 시민이 포항 죽장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죽장면의 한 농가에 손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다는 제보를 했고, 신고를 전달받은 경주 경찰서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주변을 탐문한 끝에 인근 국도변에서 휴식을 취하던 손 씨를 발견해 검거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다가오던 것을 눈치챈 손 씨가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도주했지만 시속 160km를 넘나들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차가 인근 논두렁에 빠지면서 검거됐습니다. 유 씨의 시신은 손 씨가 검거된 장소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기계면의 한 농가에서 발견됐는데, 시신은 사인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손 씨는 도대체 왜 종업원이었던 유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것일까? 유 씨 살해 용의자 39세 손모 씨. 그는 첫 경찰 조사에서 다방이를 도와달라는 자신의 말을 거부해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강력범죄 전과가 있던 손 씨의 진술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손 씨와 숨진 유 씨 사이에 수천만 원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끈질기게 추궁한 경찰은 결국 손 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손 씨가 자백한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2016년 7월경 다방 운영 도중 몇 차례 사기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손 씨는 종업원이던 피해자 유 씨로부터 2천여만 원을 빌리게 됐습니다. 이후 이자를 포함해 매달 100만 원씩 빚을 갚아나가기로 약속했지만 손 씨는 첫 변제일부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유 씨는 8월경 곧바로 다방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유 씨가 이를 그만두고 한 달이 지나도록 다방 종업원이 구해지지 않자 2016년 9월 3일 손 씨는 당시 인근에 살고 있던 유 씨를 찾아가 다시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유 씨는 돈을 갚기 전에는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후 서로 감정이 악화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난 유 씨가 "그냥은 일 안 한다. 내 돈이나 갚아라. 안 갚으면 당신 엄마한테 차용증 들고 찾아간다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듣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한 손 씨는 결국 유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맙니다. 이후 손 씨는 유 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자신의 집 창고에 한 달여간 방치했고, 시간이 지나 시신이 부패해 냄새가 점점 심해지자 10월 2일 오후 2시경 전자발찌를 끊고 포항으로 도주한 뒤 포항 죽장면 한 농가에 유 씨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후 행적을 감추며 포항 시내를 돌아다니던 손 씨는 공개 수사로 전환된 당일인 10월 6일 한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법원은 손 씨에게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죄로 징역 25년에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범인 손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특수강도 강간 전과자라는 점에서 수사 당시에는 성폭행을 수반한 살인으로도 의심받긴 했지만 재판 결과 범행 동기는 금전 갈등에 따른 우발적 살인과 사체 유기로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손 씨는 범행 후에 전자발찌로 훼손하고 도주했었는데 이 사건 발생 후 7년이 지난 현재에도 전자발찌로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시작했던 이 전자감독 제도가 최근에는 스토킹 해이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등 그 대상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전자발찌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의 재발 방지와 그로 인한 2차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자발찌 훼손 행위에 대한 실제 양형을 보다 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손 씨. 하지만 성범죄 전력이 있던 손 씨가 정말로 말다툼 끝에 순간적인 감정으로 유 씨를 살해한 것인지는 피해자 손 씨의 진술 외에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손 씨만이 사건의 정확한 내막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16년 경주 일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다방 여종업원 살해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유 씨의 명복을 빕니다.